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4층 건물은 지난달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최저가는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건물의 최저가는 6억 6천만 원이고 한 달 사이에 2억 9천만 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감정가는 13억 5천 8백만 원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세입자가 11가구 들어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더하면 8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낙찰받는 사람은 이 8억 7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부를 다시 뽑아보니 지난 영상에서 미처 짚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에는 임차권 등기가 8건이나 걸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최저가에서 땅값을 빼면은 2016년에 지은 이 4층 건물의 값이 평당 얼마까지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장인입니다. 건물 외벽은 사면 전체가 치장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된 건물인데도 아직도 단단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로 비워두었고 주차는 10대까지 가능합니다. 11가구가 사는 다가구에서 주차 10대면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도시가스 계량기가 줄지어 붙어 있습니다. 모두 11개입니다. 옆집과 맞닿은 경계 담벼락은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구조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고 미관상 조금 손을 보면은 좋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닥은 대리석, 벽은 유광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같은 평면입니다. 각 층에 4가구씩 투룸 3개와 1.5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3가구인데 주인 세대로 쓰라고 만든 방 3개짜리 집에 욕실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방수 상태는 양호합니다. 계단실과 기계실이 옥상에 올라앉아 있는데 이 2개가 감정평가서에 제시외 건물로 6.3평 잡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6년 4월입니다. 올해로 딱 10년 차에 접어든 건물입니다. 구성을 다시 정리하면은 투룸이 7개, 1.5룸이 3개, 방 3개짜리가 1개, 그러니까 3룸이 1개입니다. 투룸 위주라는 점은 임대사업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원룸은 세입자가 자주 바뀌지만 투룸은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좀 비교적 오래 사는 편입니다. 실제로 복도마다 아이들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기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땅은 원래 48평짜리였습니다. 2015년 1월에 연필지를 합쳐서 지금의 109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26일 이 하루에 모든 일이 몰려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오고 같은 날 건물 보존 등기가 올라가고 4억 1,470만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땅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016년 4월 26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로만 채워졌습니다. 11가구 전부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한 푼도 없습니다. 합계 8억 7,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까지 얹혀 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2022년에 강제 경매가 한번 들어왔다가 취하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청구 금액은 583만 원입니다. 카드값 583만 원을 막지 못한 겁니다. 넉 달 뒤인 25년 7월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11가구 전원이 말소기준 권리인 2016년 4월 26일보다 늦게 전입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8억 7천만 원이 통째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세대 중에 8세대가 이미 임차권 등기를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순위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마쳤거나 이미 나간 세대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입니다. 11가구 명도라고 하면 겁부터 나시겠지만 실제로 상대해야 하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1세대 중 5세대는 계약 당사자가 LH전세로 들어온 세대라서 개인처럼 버티는 명도가 아니라 기관 절차로 정리됩니다. 다만 등기만 걸어두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공실 여부는 입찰 전에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최저가 근처인 7억에 낙찰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 비용이 나가고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금이 나갑니다. 이 돈은 낙찰자가 따로 물어주는 돈이 아니라 매각 대금 안에서 법원이 먼저 나눠주는 몫입니다. 그 다음 은행 청구액 3억 4,600만 원과
두 번째 근저당이 빠집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나눠줍니다. 2016년에 확정일자를 받은 앞쪽 세 가구는 보증금을 다 챙겨갑니다. 다음 세대는 받을 돈이 없고 7세대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많다는 건 명도가 부드럽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7세대 가운데 세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점은 부담을 좀 덜어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감정가 13억 5,875만 원은 땅 5억 5,908만 원, 건물 7억 8,510만 원, 옥상 제시회 1,456만 원으로 나눠집니다. 땅은 109평을 평당 512만 원, 건물은 163평을 평당 480만 원을 감정을 했습니다. 오늘 최저가는 6억 6,578만 원입니다. 여기서 땅 감정가 5억 5,908만 원을 빼보겠습니다. 남는 돈이 1억 67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163평짜리 4층 건물을 통째로 가져가는 셈입니다. 평당 65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이 건물을 지금 다시 지을 때 제조달 원가가 적혀 있습니다. 평당 595만 원입니다. 10년 전에 평당 595만 원을 들여 올린 건물을 지금 평당 65만 원에 넘겨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만들어낼 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전세로만 채워져 있지만 명도를 마치고 월세로 다시 세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룸 3가구는 보증금 500에 월 50, 투룸 7가구는 2천에 60, 주인 세대는 3천에 120으로 잡았습니다. 보증금 합계 1억 8,500만 원에 월세 690만 원, 1년이면은 8,280만 원입니다. 최저가의 낙찰을 받고 취득세와 부대 비용까지 더하면은 총 원가가 6억 8천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1억 8,500만 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로 묶이는 돈은 5억이 되지 않습니다. 연 8,280만 원을 5억으로 나누면 16%가 넘습니다. 대출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곳은 대전 대문중학교 바로 동쪽이고 대문초등학교와 한밭도서관이 걸어갈 거리입니다. 큰 길에서 한 겹 들어온 조용한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문화 8구역입니다. 문화자의 SK뷰 1746세대가 27년 하반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20년 만에 나오는 1500세대 이상 대단지입니다. 이런 단지가 들어오면은 상권과 편의시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2024년 11월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장 개발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일대가 정비 대상으로 관리된다는 뜻이고 장기적으로는 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신축 다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10년 된 건물이면 이 동네에서 상급에 속합니다. 임대는 잘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건물값은 사실상 평당 6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월세로 돌리면 대출 없이도 연 16%가 나옵니다. 반대로 짚고 가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1가구 명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실이 생기고 도배와 수리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다가구는 경락잔금 대출 심사가 은행마다 보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22년에 한번 취하된 전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회차가 아니라 이번 회차일까요? 다음 회차 최저가는 4억 6,605만 원입니다. 땅 감정가 5억 5,908만 원보다 9,300만 원이 낮습니다. 건물을 공짜로 얹어주고 땅값까지 깎아주는 구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는 엄청난 경쟁이 벌어집니다.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9월 8일 화요일이고 대전지방법원 경매 6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번 회차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반을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장인에게 연락 주십시오. 권리 분석과 입찰 대리, 낙찰 이후 명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장인이었습니다.